안녕하세요. 오늘은 엔트리 기초 소리나는 피아노 건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피아노 소리로 코딩을 통해서 피아노를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삭제해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장면을 추가하고 장면 넘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넘길 수도 있고요. 버튼을 눌러서 장면을 다음 장면으로 넘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건에 의해서 다음 장면으로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피아노 건반을 직접 그려봤어요. 오브젝트 그리기를 추가해서 흰색 건반 그리고 검은색 건반도 그려봤습니다. 제목에는 장면주 추가해 봤고요. 네, 오늘은 피아노 배경과 건반 오브젝트를 추가해서 피아노 모양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 피아노 소리를 추가해 볼 거고요. 신호 보내기를 이용해서 개 이름을 말해주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누르게 되면 개 이름을 말해주겠죠. 그리고 제목에서는요, AI 블럭을 이용해서 제목과 이름을 말해주는 그런 블럭을 가져다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업할 실행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화면이고요. 시작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제목 소리나는 피아노 건반 김윤수 네, 여기 소리나는 피아노 건반이라고 그리고 김윤숙이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죠. 컴퓨터 AI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도레미파솔라시 도가 있고 안경 쓴 다람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 도를 하고요. 하면 여기 다람쥐가 말풍선으로 도레미파솔라시 도를 같이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주도 가능하겠죠? 지금은요,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연주를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키보드를 이용해서도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성했던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수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난 시간에 못 들었던 분들은요, 동영상 링크 올려놓는 부분에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이 추가해 보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프로젝트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전 엔트리 기초에 있습니다. 네, 열었어요. 첫 화면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건반을 직접 그렸었는데 건반의 모양이 흰색 건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 전체를 삭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삭제가 됐고요. 이번에는 플러스를 이용해서 장면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누르고요. 여기 장면에 피아노라고 이름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아노 배경과 건반을 오브젝트를 불러와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브젝트 검색에 피아노라고 검색할게요. 그러면 여기 피아노 배경도 있고요. 그 다음 피아노 건반도 나타나죠. 건반을 선택하고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요, 건반 배경이 나타나고요. 배경은 이렇게 잠겨 있다고 했죠. 잠겨 있어서 삭제가 가능하지 않고요. 오브젝트, 이 건반 오브젝트는 움직이는데 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모양에 가보시면요, 도레미파솔라 시까지 모양이 다 있습니다. 이 모양을 복사해서 도레미파솔라시 도까지 다 이 건반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소리나는 피아노 건반. 처음에는요. 네, 피아노 장면 2에 장면 2는 이제 피아노라는 장면입니다. 제목이 장면 2에 건반과 그리고 피아노 배경과 피아노 건반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추가가 됐죠. 그럼 이 건반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네, 여기다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를 할게요. 이용해서 소리 누르면 소리가 나게 할 거예요. 근데 도레미파솔라시 도가 사실 거의 같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를 먼저 코딩을 하고요. 이 한 코딩을 가지고 복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에 가시면요. 여기 도가 있고 도를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가 있습니다. 좀 키울게요. 네.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랑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가 다른 동작이 나타나죠? 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는요. 도를 눌러도 클릭이 된 거고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을 눌러도 마우스가 클릭이 된 겁니다. 근데 아무 때나 소리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클릭했을 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오브젝트가, 도라는 오브젝트가 눌려졌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근데 다 피아노 건반이라고 돼 있으니까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저는 피아노 건반 대신 도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되셨나요? 도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어떤 동작이 일어날까요? 소리가 나야 되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소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누르면 여기 꾸러미의 모양, 블럭 모양, 소리가 있죠. 소리를 추가해 줄게요. 소리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피아노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피아노 중에서 네, 도를 찾겠습니다. 도. 소리가 나죠? 도를 추가해 줄게요. 그러면 도를 눌러볼게요. 0.3초 동안 도라고 음이 나옵니다. 저 블럭을 이렇게 추가하기 전에는요. 먼저 소리 블럭이 가보면 다 대상 없음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재생할 때 오른쪽을 누르면 화살표를 누르면 다 대상이 없다고 나와요. 그런데 소리를 추가하게 되면 도라고 할게요. 도. 그럼 피아노 도. 소리를 추가하게 되면 여기 소리가 추가가 되고 블럭에 가보면 소리에 이렇게 밑에 재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생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딱 여기에다가 맞춰주세요. 한번 눌러볼까요? 시작을 하고요. 피아노 소리가 들리나요? 도라는? 네. 근데 너무 밋밋해요.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해줄 거냐면 눌린 느낌이 들게 해주고 싶습니다. 눌린 느낌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피아노 건반을 누르게 되면 밑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오죠. 그 동작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소리를 재생하고요. 소리를 재생할 때 여기 한번 볼게요. 네, 소리를 재생하고 또 1초 재생하고 1초부터 10초까지 재생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소리는 일단 0.3초밖에 안 되니까요. 다 세 개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소리를 재생을 하고 만약에 5초가 되는 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재생을 하고 나서 음악이 나오는 동안 다른 동작을 실행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소리는 1초 동안 재생하고 밑에 있는 거. 여기 만약에 10초짜리라면 5초부터 10초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짧으니까 그냥 재생하기를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소리 블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리도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하기와 바꾸기 들어봤었죠? 바꾸기는 그 전에 있던 소리 크기의 10%만큼 자꾸자꾸 바꿔주는 거고요. 정하기는 딱 10으로 더 이상 변동이 없이 10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럼 소리 재생을 하고 눌린 느낌을 표현할 건데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크기를 좀 변동을 시켜줄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크기는 여기 생김새 있겠죠? 생김새 크기 여기 크기 있죠? 크기를 바꿔주고 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네. 아까하고 바꿔주기 정해주기 아까 다 비슷하긴 블록이에요. 바꾸기는 그 전에 있던 크기를 기준으로 10만큼 더하는 거고요. 크기를 100으로 정하는 거는요. 딱 다른 소리로 가지 않고 딱 100으로 고정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크기를 한번 바꿔줘 볼게요. 이렇게 크게 했다가 크기를 다시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10으로 이 두 개만 띄워놓고 볼게요. 크기를 10으로 바꿨다가 그럼 크기를 좀 크게 했다가 다시 10으로 10만큼 빼준다는 거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만큼 커졌다가 원래대로 돌아가고. 근데 이렇게 블럭을 한번 써볼까요? 네, 소리가 나고 변동이 있는지 볼게요. 변동이 있나요? 왜 변동이 없을까요?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컴퓨터는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진행을 하는데 크기를 10만큼 바꿨다가 다시 마이너스 10만큼 바꾸면 변동되는 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흐름에 여기 기다리기가 있습니다. 2초는 너무 기니까 저는 0.5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하고요. 어때요? 눌린 느낌이 드나요? 이렇게 눌린 느낌이 들려면 10만큼 커져도 되고요. 10만큼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게 해도 됩니다. 어떤 게 느낌이 더 좋은지 볼게요. 네, 원하는 거를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하기랑 바꾸기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도가 크기가 100%입니다. 그러면 바꾸기를 말고 정하기를 사용해 볼게요. 크기를 정하기 100으로 정했어요. 근데 크기 변동이 있어야 되니까 90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5초 기다리고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100으로 색깔이 아니죠. 크기를 다시 100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것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정하기랑 바꾸기를 나눠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똑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하는 거는 이게 여러 번 변동이 된다면 바꾸기를 써야 되겠지만 딱 한 번만 바꿨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정하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정하기를 오늘은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도를 했으니까 레미파솔라시 도까지 다 우리가 똑같이 코딩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먼저 이 도라고 말해주는 어떤 오브젝트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추가하기 전에 어떤 동작을 하는지 건반 오브젝트입니다. 피아노 건반.
오브젝트는 이름을 바꿨어요. 도레미. 근데 다 같은 동작을 하니까 하나만 써줄게요. 도레미 파, 솔, 라, 시, 높은 도. 이렇게 네, 오브젝트를 이름을 정해줄 겁니다. 복사해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동작을 했나요? 소리를 추가했어요. 네, 피아노 소리를 추가했습니다. 근데 각각의 오브젝트에서 추가해야 됩니다. 네, 그 무슨 소리냐면요. 만약에 제가 도에다가 소리를 여기에다가 레도 추가했다고 해볼게요. 해라고 있었네요. 네, 레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오브젝트를 도 오브젝트에다가 도라고 레를 했죠. 근데 레 오브젝트에는 소리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레 오브젝트에서는 이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는 도에다, 레는 레에다 추가합니다. 레는 삭제할게요. 그리고 오브젝트 하나를 추가했고 크기를 커졌다, 작아지게 코딩했습니다. 정하기로 했습니다. 크기가 커졌다, 작아지게 정하기, 크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저 도라고 말해주는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오브젝트 추가를 해서 원하시는 거 추가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똑똑한 다람쥐를 추가하고 싶어요. 똑똑한 다람쥐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네. 근데 똑똑한 다람쥐가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오른쪽을. 그래서 이렇게 돌려볼까요? 방향이 돌아갔죠. 이동 방향이. 그럼 이렇게 네. 보이셨나요? 회전 방식을 좌우로만 하고요. 이동 방향을 이렇게 이동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네, 270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꾸지 않고요. 모양에 가서 이 부분을 네, 상하 반전을 시키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냥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 회전 방식만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이 똑똑한 다람쥐는 네, 말을 해준다고 그랬죠? 근데 언제 말을 해줘요? 말풍선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풍선을 해줄 건데 언제? 도라고 눌렸을 때.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다람쥐는. 그때 바로 신호를 보내줄 겁니다. 신호. 지금 도에서 다람쥐로 신호를 보낼 건데요. 신호 보내기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여기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 세 개의 블럭이 있습니다. 3개 블럭 보이시죠? 신호를 받았을 때 신호를 보내기,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직 신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상 없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신호를 누가 보낸다고 그랬죠? 도 오브젝트가 보냅니다. 도 오브젝트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신호를 보내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호를 받는 오브젝트는 다람쥐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럼 하나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속성을 추가하는 거는 이 부분, 그러니까 신호를 추가할 때는 속성에 갑니다. 여기 블럭 꾸러미에 속성, 소리 모양 블럭이 있는데 속성 탭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나요? 네, 그리고 여기 신호라고 있죠. 신호를 클릭해 주세요. 신호를 클릭을 하면 여기 신호를 추가하는 게 나와요. 신호도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신호 이름을 씁니다. 네, 우리는 간편하게 신호 이름으로 도라고 쓰겠습니다. 도라고 쓰고 확인을 누르면 신호가 하나가 생겼어요. 신호 생긴 걸 확인해 볼게요. 다시 블럭에 갑니다. 그리고 아까 없었던 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신호를 추가할 때마다 여기에 쭉 목록에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게요. 여기 먼저 먼저 보내야 신호를 받겠죠? 신호 보내기 기다리기가 있어요. 이거는 신호를 일단 보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블럭이 더 있어요. 신호 보내고 만약에 움직였다고 할게요. 그러면 보내고 나서 바로 움직입니다. 신호 보내기는. 근데 여기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는 보내고 나서 그쪽에서 일을 처리할 동안 기다렸다가 다 처리되면 이동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고요.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호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누가 받아요? 다람쥐가 받아요. 그럼 먼저 신호를 보내볼게요. 도 오브젝트를 눌러주세요. 도 오브젝트를 누르니까 여기 오브젝트 꾸러미가 조립소가 나타났습니다. 조립소에는 이렇게 도를 재생하고 이렇게 정해줬어요. 이때 신호를 보내볼게요. 언제 보내요? 오브젝트를 눌렀을 때. 신호가 소리를 재생하고 크기를 바꿔준 다음에 신호를 이 밑에다 보내겠습니다. 시작에 신호를 보내기. 그리고 밑에 아무 동작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내기를 썼어요. 보내고 기다려도 되는데 다음 동작이 없습니다. 그냥 보냈습니다. 그럼 여기 똑똑한 다람쥐가 신호를 받을 거예요. 여기 도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럼 다람쥐는 도 신호를 받았으니까 도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여기 생김새에 가서 안녕 대신 도라고 입력합니다. 이렇게요.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네. 시작 버튼을 누르고요. 네, 도가 눌렸습니다. 그럼 레미파솔라시 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코딩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복사를 해서 쓸 건데 하나하나 몇 가지 더 해줘야 됩니다. 이제 복사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건반 위에 있는 이 오브젝트를 복사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우리 또 정리하고 갈게요. 다람쥐, 똑똑한 다람쥐 오브젝트. 그냥 다람쥐라고 할게요. 너무 길어요. 다람쥐 오브젝트가 있는데 다람쥐 오브젝트는 일단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피아노 건반이 신호를 보낼 거예요. 도라고 신호 보내기.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다람쥐에서 신호를 받을 거예요. 피아노 건반에서 보낸 신호. 받기. 여기도 그냥 피아노 건반이라고 할게요. 도만 보내는 게 아니고 도레미파솔라시 도까지 보내니까요. 피아노 건반에서 신호를 보내고 다람쥐로 신호를 보낸다고 해야 되겠네요. 다람쥐로 신호를 보내고요. 근데 꼭 다람쥐로 보내지 않고 그냥 신호를 보내면 받는 쪽에서 알아서 받으면 됩니다. 다람쥐 오브젝트가 받는 거예요. 피아노 건반에서 보낸 신호를 받을 거고요. 받으면 도라고 말합니다. 말하기.
도 말고 피아노 건반, 뭐 어떤 건반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말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네, 신호 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호를 보내지 않을 거면 어떻게 동작해야 되냐면 다람쥐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도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걸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다람쥐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신호를 받지 않을 거라면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는 두 번째 장면이니까 장면을 시작되었을 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지금은 잠깐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요. 계속 반복을 하면서 눌렸는지 확인합니다. 뭐가? 키가 눌렸는지 아니면 오브젝트가 어떤 키가 눌렸는지 확인을 합니다. 지금은 오브젝트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에 닿았는지 마우스를 클릭했는지 확인을 해서 그게 만약에 눌려졌다면 그런 조건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도를 말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신호를 보내면 받기만 하면 돼요. 이게 훨씬 더 깔끔하고 좋죠. 네, 그래서 신호 보내기를 잘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를 도부터 높은 도까지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오브젝트 목록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실게요. 그리고 복제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레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복제를 누르고 미, 파, 솔, 라 같이 해보세요. 시 이렇게 복제하지 않고 코딩하기 전에 복제를 한다면 코딩을 또 똑같이 복사를 하거나 그래야 됩니다. 높은 도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위치에 생겼습니다. 여기 도, 얘는 시, 라, 솔, 파, 미, 레. 없죠, 이제. 그래서 그냥 다 도예요. 다 도로 하지 않기 위해서 모양을 바꿔주겠습니다. 저는 여기 모양 도라고 돼 있죠. 얘는 진짜 도예요. 도만 빼고 다 삭제해 줄게요. 이렇게 도만 뺐습니다. 이거는 레만 뺍니다. 근데 확인해 줘야 될 게 진짜 얘가 레인지 확인해야 돼요. 레죠, 레. 그리고 얘는 미 확인하고요. 미만 빼고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파입니다. 파. 그리고 솔입니다. 솔. 라. 솔이 맞나요? 라다, 라. 맞죠? 라. 시입니다. 시. 그리고 도는 도입니다. 높은 도여도 모양은 도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예쁘게 한번 맞춰 볼게요. 네, 중간.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블럭에 가고 도는 우리가 코딩했던 대로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레를 볼게요. 레를 보니까 도를 재생하래요. 네, 소리에도 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에도 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 소리를 하나씩 추가할게요. 레는 레가 추가가 이거는 오브젝트고 소리를 추가할게요. 소리가 도가 아니고 레를 추가합니다. 피아노 레, 그리고 미도
미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같이 해보세요. 이건 피아노, 미는 미인데 피아노 미입니다. 그리고 파도 합니다. 여기는 도를 없애고 파를 써줍니다. 그리고 솔은 솔, 라. 똑같은 작업을 계속해야 돼서 조금 지루하실 수 있죠. 근데 하고 나면 피아노 연주가 돼서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 소리가 추가가 안 됐습니다. 피아노라, 그리고 C. 이제 높은 도. 도를 입력하면 높은 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모양이 조금 안 맞지만 시작하게 누르고 레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아까 우리가 도를 복제했죠. 도를 복사해서 썼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레는 대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각 오브젝트마다 이렇게 대상을 다시 소리를 정해줍니다. 네, 이렇게 정해졌고요. 그러면 해볼게요. 이렇게 시작하고 그런데 이 다람쥐는 도라고만 얘기하죠. 왜냐하면 신호를 아직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신호도 몇 개? 8개로 추가하겠습니다. 하나는 추가했으니까 도레미파솔라시 도까지 레미파솔라시 도 속성에 가서 추가하는 거 추가하는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도 하나 추가했고요. 이번에는 레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미, 파, 솔 하고 제가 도, 레, 미, 파, 솔하고 안 눌렀죠? 솔 엔터 치면 돼요. 라 확인을 누르셔도 되고요. 엔터를 치셔도 됩니다. 시 도는 똑같이 이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높은 도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신호도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각 오브젝트에 가서 신호를 제대로 보내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레는 레 신호를 보내야 되고요. 미는 미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파는 파 신호, 솔은 솔 신호, 라는 라, 시는 시, 도는 높은 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람쥐도 도레미파솔라시 도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말풍선을 이용해서. 그래도 도네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받는 쪽에서 하나밖에 안 받았어요. 와, 계속 이렇게 똑같은 작업을 해주죠. 네, 복사를 하겠습니다. 코드 복사하기. 여기는 레를 받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레라고 얘기합니다. 또 미를 받으면 미라고 말하고요. 또 파를 받겠습니다. 솔,
그다음에 라, 시, 높은 도, 여기 그냥 도라고 해도 되겠죠? 이제 진짜로 말을 할 거예요. 다람쥐가요. 시작을 누를게요. 시작하면 됐죠? 그러면 이렇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데 조금 감이 늦죠? 네,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하는 과정에서 누르다 보니까 조금 늦어집니다. 키보드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빨리 음악을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겠죠? 이제 여태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런데 다람쥐 오브젝트는 피아노 건반에서 보낸 신호를 받고요. 건반 이름을 말할 거예요. 네. 아까 해줬던 내용이 끝났습니다. 다 복사해서 사용을 했고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복사해서 사용할 때 짝꿍을 잘 맞춰줘야 돼요. 신호를 보낸 신호와 받는 신호의 짝꿍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도 각각의 소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했고 제목에 있어서 제목에 가가지고 이름을 이거 제목과 이름을 말하도록 해볼게요. 장면 1입니다. 제목 오브젝트에서 제목 장면에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말하기 블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인공지능이라고 있죠. 여기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눌러주세요. 베타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AI 블록 블록이가 있죠. 여기를 보면 번역, 비디오 감지, 오디오 감지, 읽어주기가 있는데 우리는 읽어주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엔트리 읽어주기, 엔트리 읽어주기 기다리기, 그 다음에 여성 목소리, 보통 속도, 높이 이런 거 다 지정해 줄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배경을 누르고요. 시작하기 버튼이 클릭되면 AI 블록을 사용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리고 기다릴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엔트리가 아니고요. 소리 나는 피아노 건반이라고 읽어줄 거예요. 그리고 읽어줄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이 밑에 있는 블록은 읽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실행이 되겠죠. 근데 너무 빨리 나오는 게 싫어서 저는 한 2초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AI 블록에서 또 읽어주고 기다릴 거예요. 뭐라고? 제 이름입니다. 이름을 읽어주고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제목이라는 말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도 제목이라고 하고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엔트리 엔트리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안 소리나는 바꿨어요. 피아노 건반 뭔가가 잘못됐다고 에러를 내버렸습니다. 엔트리가 아니고 제목. 제목이라고 썼고요. 읽어주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틀릴 게 없는데 틀렸네요. 읽어주기. 제가 김윤숙이라고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처음부터 에러를 내보냈어요. 네, 이게 베타 버전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직은 이렇게 제대로 읽어주다가 지금은 읽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빨간색 블럭을 확인해 주세요. 제목 읽어주고 기다리기. 뭐 특별한 블럭은 아니에요. 네, 다시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오면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저장을 하고 나가 볼게요. 복사본으로 저장을 하고요. 바탕화면에 네, 기초에 소리나는 건반의 세 번째 버전, 세 번째 3회차 수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번 껐다가 들어와 볼게요. 엔트리, 이렇게 엔트리고요. 다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블럭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제목 소리나는 피아노 건반 김윤수 네, 어때요? 아까는 분명히 똑같은 코드입니다. 똑같은 코드인데도 지금은 실행이 됐어요. 이게 가끔씩 이런 식으로 똑같은 코드인데도 오류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네, AI가 읽어주는 제목을 표현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할게요. 네, 피아노 배경과 두 번째 장면에 피아노 배경과 건반을 추가했고요. 그 건반을 일단 도레미파솔라시 도까지 오브젝트를 추가할 건데 먼저 거의 다 같은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다가 코딩을 해주고 복제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도에다는 피아노 소리를 도라고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눌렀을 때 커졌다가 작아지게 정해서 눌린 느낌을 표현했고요. 다 눌렸으면 그 소리를 다람쥐에게 보낼 거예요. 네, 말로 하도록. 그래서 신호를 보냈고요. 다람쥐에서는 피아노 건반에서 보낸 신호를 받아서 건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면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제목을 읽어줬습니다. 오늘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네, 이제 피아노 건반 세 번째 수업이 마무리됐는데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또 피아노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